네, 우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외국인 현선물 매도 우위 집계되는 속에서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꽤 많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네요. 시장이 이렇게 쉬어갈 때 기회 있는 섹터는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좋은 시장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은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모셨고요.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게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나스닥이 딱 지금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할 거야 고민하게 하는 구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장의 움직임도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이 가운데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을 저희 주요 섹터들 다 다뤄보고자 하고요. 자, 조선방산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석화 그리고 뷰티, 의류, 호텔 카지노까지 소비주들까지도 저희 골고루 좀 볼게요. 이진 대표님께서 걱정하지 말라의 의미를 지금 저 긍정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부터 저희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 팀장님께 여쭐게요. 반도체 이야기고요. 자, 키옥시아가 결국에는 가격 하락 제한폭까지 움직임을 근접했다, 찍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장중에 뒤집어졌습니다. 업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어디서 한번 삐끗하면 같이 좀 투심이 내려올 수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늘 좋다 얘기했다가 이런 노이즈가 생겼을 때 지금은 잠시 물러나 있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당장 비중을 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뺄 것도 없다? 더 기다리면서 생각해보자? 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전 그런 의미로 드렸고 고민이 좀 되는 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출연을 하면 일주일간의 시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돼요. 중립으로 예. 만약에 드렸다가 제가 이제 일주일 뒤엔 또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서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했는데 네. 이거는 눈높이 조정 과정이라고 보고 절대 실적이 나빴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좀 과도하게 높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고 키옥시아가 기본적으로 이제 낸드에서 주요 영향력을 끼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게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갈 때는 메모리 용량이 핵심이에요. 당연히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메모리라고 했을 때 이제 D램과 낸드 두 개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D램은 휘발성이고 이제 낸드는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추론 시장에서는 낸드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옥시아도 알고 있고 낸드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했지 절대 실적이 나빴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실적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AI 버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고 말씀해 주신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좀 겹치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지 반도체 자체는 문제없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그 TSMC의 10월 매출이 좀 둔화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증가했습니다. 원래 한 20% 정도 증가하다가 17% 증가인데 사실 17% 증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키옥시아랑 사실 비슷해요. 과도한 눈높이의 조정 정도지 성장 자체는 무리 없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MS라든지 메타, 구글 이런 업체가 우리 이제 AI 투자 살짝 줄이려고 한다. 요런 말이 나오면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네, 투자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업황 개선 기대감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AI 거품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거품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지금 PER이 50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K 화장품으로 엄청 잘 나갈 때 그때 PER이 50배 정도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 50배라는 걸 절대 수치로 너무 높다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AI 반도체는 어쨌든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피지컬 AI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는 견인된다. 다만 빨리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신규로 사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고
기다리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그 시각은 유지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더 조정을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타이밍을 뭐 매도하고 밑에 다시 산다 이러면 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두려우시니까 예. 그냥 흔들림 없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없으신 분이 신규로 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조정을 조금 더 저는 보일 거라고 보니까 기다렸다가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줄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긍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향 시나리오도 열어놓고 기다리는 자세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신 거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이미 차익하셨던 분들도 그렇다면 그 자리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전략 유효하다는 판단이시고요. 네, 이미 차익을 했으면 반도체가 없으니까 예. 뭐 재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정고점 네. 돌파나 근접까지는 갈 거라고 보니까 네, 신규 매수는 천천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걱정 없다. 키옥시아에서 만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놀라고 있지만 사실 더 크게 바라봐야 할 것은 AI 투자를 멈춘다라는 소식에 우리가 더 놀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무리 없다, 모아가자, 반도체가 없다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있을 텐데 그 전에 이렇게 내린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실적 상관없이 모아가고 엔비디아 실적 확인 이후에는 어떤 액션에 좀 요구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높잖아요. 그러면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어요. 키옥시아나 TSMC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업황에 대한 부분이 변함없이 흘러간다는 것은 이번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해서 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면 대응한다? 이미 주가는 움직였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의 업황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늘 시장에서 있어 왔습니다. AI 리더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고 나면 업황 따라서 그 사이클을 보였었던 주가 움직임이 이력이 있었던지라 너무 크게 여기에 우려하면서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제 수급이 좀 이쪽으로 이동하나 싶죠. 저희 바이오 점검 받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바이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 금리 동결 인하를 안 한다고 이러한 움직임에 제약바이오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오늘 또 포인트이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ABL 바이오가 쏘아올린 공이 너무나 지금 따끈따끈한 가운데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 정도를 내렸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독감이 요즘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중소형 이런 제약바이오단으로 묶이는 쪽까지 같이 들썩입니다. 자, K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이 역대 최대다라는 좋은 뉴스를 포함하고 금리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수급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좀 변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8일 동안 기술 섹터에서 방어적 성격의 헬스케어 섹터로 자금이 이동한 규모가 2022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미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섹터, 헬스케어 섹터는 좀 방어해주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페드워치 60% 상에서 50%대로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CME 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안에서 연례 없이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과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둔화가 되는 흐름인데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 쪽이 강했고 이 흐름은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역대 최대치의 기술 이전을 이뤄냈다라는 부분과 또 ABL 바이오의 이번에 기술 이전의 상대가 상당히 거대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규모적인 측면이라고 봤을 때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훈풍이 다른 종목들까지도 좀 이어지는 양상이 나와줬고요. 오늘 알테오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3분기 매출이 900%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기술 이전을 하고 진짜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이는 구간으로 진입을
진입을 하는구나라는 걸 증명해 줬고요. 이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더 강한 시세를 좀 이어갔는데 사실 딱 시기적으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이때쯤에 셀트리온 쪽에서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처방 건수가 굉장히 유럽 쪽에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매일매일 줄지어서 나오다 보니 이쪽으로의 수급이 좀 진입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는 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속된 기회 한번 포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쵸. 미국장에서 이런 금리 방향성이 다시 불투명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찔하게 올라갔었던 쪽은 또 비만 키워드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셀트리온이라는 가지수도 생겼고 비만도 여전히 공고하고 오늘 장에서도 플러스권을 잘 나타내고 알테오젠 그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 이런 기대감이 유효하다면 지금 ABL 이후에 우리 이진 대표님 모시고 제약바이오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는 많아졌어요? 한데 네. ADC 관련돼서 리가켄 바이오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오늘 살짝 쉬어가는 인투셀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지금 ADC 쪽은 뭐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ADC 파이프라인 한 20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 때 기술 이전 이슈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딜레이 되고 있는데 ABL도 나올 거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쪽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지금 펩트론도 이제 본 계약 체결에 대한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앞당겨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대 심리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매력적이고 ABL 후속주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DC 쪽 키워드 또한 우리가 이제는 또 다시 화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해 보자 의견 주셨고 우리 오 팀장님께서 최근에 바이오단에서 많은 탑픽을 주셨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러한 바이오로 수급 온기가 확산됐을 때는 여기서 더 많은 포트상의 바이오 종목 가지수를 늘리는 것까지 고려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가지고 온 토픽이 대부분 바이오였고 오늘도 그렇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를 늘리는 전략이 맞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방원이 달리고 뭐 반도체 여러 가지 섹터들이 이제 이슈로 달릴 때 반도체주는 가지고 있는 모멘텀 대비는 못 갔었다. 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과거와 국내 바이오주의 펀더멘털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기대감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성과와 분명한 이제 실적 기대감, 로열스톤, 로열티, 그다음에 기술 수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가시화가 되는 거고 FDA 통과도 이제 하나씩 하는 약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바이오주의 그 전체적인 이제 펀더멘털을 끌어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 그러니까 기술 플랫폼 업체,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요거 두 개가 투탑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좀 찾으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이게 신약 개발보다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ABL 바이오도 결국은 BBB 플랫폼, 뇌혈관을 투과시켜서 이제 약물을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업체 하나에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5개 이상까지 다 팔 수 있어요. 알테오젠의 SC 제형도 키투르다 SC가 중심이지만 머크 말고 다른 업체로도 당연히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개발은 아니에요. 신약 개발은 예를 들어서 임상 이상의 기술 수출을 했다. 그러면 그 기업에 독점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술을 다른 업체에 수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혼자 FDA 통과까지 노린다? HLB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플랫폼 업체가 가지는 강점은 명확해요. 그래서 신규로 보시려면 ABL 바이오는 물론 지금 사기엔 조금 힘들겠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전 흐름은 괜찮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제가 한미약품 그다음에 대웅제약 이렇게 보는데 둘 다 올라가서 지금 당장 비만 치료제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블렘텍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비만 치료제 유통업체잖아요. 그리고 내년 초에 그 인도에서 위고비의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국가별로 위고비 특허 만료 국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 복제약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인 비만 시장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유통업체의 수익성도 같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역시 블루엠텍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기술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다른 업체보다 편하게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방 쪽보다는 상방으로 오히려 기대가 모이는 쪽이 블루엠텍이어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인 날 블루엠텍을 언급을 주셨죠. 네, 이 부분 같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등 굉장한 종목군을 언급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탑픽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챙겨하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장중에 그 조인트 팩트시트 결국에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분봉상 치고 올라갔었던 것은 조선이에요. 뭐 삼형엠텍이라든지 하나오션 같이 분봉상 움직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잠수함 뉴스 나올 때마다 꿈틀거렸던 원일 TNI 같은 종목군도 같이 좀 튀임이 느껴지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 어제부터 팩트시트 얘기 나올 때 조선주가 자리를 잡을까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찌 보면 합의된 상황을 확정짓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 자리가 레벨업으로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물론 한국에서 건조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둔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주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해석이 좀 더 중요한 구간 같기는 해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공개가 됐죠.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확정짓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한국에서 건조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미국 조선소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속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는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시간이 최소화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슈만 본다 하면 새로운 것은 사실 없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게 나오는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편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번 실적 때도 대부분 종목들 보면 이제 LNG 운반선 관련돼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카타르라든지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이런 수주 프로젝트들이 생길 것이고 물론 한 번에 이게 다 진행이 되기에는 뭐 도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물을 줄 수 있는 조선 섹터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조선주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3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또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조선주들은 새로운 또 모멘텀에 대한 부재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통상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방어 흐름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의 랠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흐름이라던가 지금 최근에 신조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그 부분도 우려로 좀 작용은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수주받은 부분들은 신조선가 하락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고부가 가치 쪽으로 계약이 좀 맺어진 부분이 있어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수주를 받아낸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선 쪽은 기대 수익률은 여전히 예전 우리가 초반 때보다는 훨씬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지에 있어서 뭔가 불안 요소가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쪽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의 매력도는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꽤 밀어내고 있는 오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늘 순매수 쪽 종목이
1위가 HD 현대미포고 2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조선방산 이렇게 나타나는데 대표님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스가 얘기했을 때 하나오션도 있겠지만 어제 수급 들어온 건 또 HD 현대 쪽 조선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야가 또 확산되고 지금 또 선택을 요구하는 시장처럼 보여져서요. 여기서 고르는 기준은 뭐세요? 사실 항상 좀 삼성 쪽? 중공업을 좋게 보기는 했었는데 네. 이제 FLNG라든지 예. LNG 운반소 확대 그리고 특히 제일 늦게 저가 수주를 털어낸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좋게 보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HD 현대 쪽이 최근 보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핵 잠수함 관련돼서 계속해서 HD 현대 쪽이 좀 요구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협정을 통해서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 매력적인 요인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적인 부분이나 시장이 원하는 쪽의 색깔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룹사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HD현대 중공업 쪽도 좀 시장이 좋게 보는 것 같아서 HD현대 중공업이 탄력적이긴 하니 내가 지금 한 주도 들고 있지 예. 않다. 이미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조선주 나 지금 안 갖고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최근 탄력적인 모습 쪽을 보이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 쪽으로의 관심도도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은 외국인이 오늘까지 가수급 다 해서 봤을 때 16거래 연속 매도가 나오네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도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수급적인 움직임 잘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아까 전에 프로그램 순 매수 2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방산도 같이 이쯤에서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긍정과 중립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료가 나오는 것은 직접 그 K방산 세일즈하러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팩트시트에서 나왔었던 내용 살펴보니까 조속히 한국의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이런 이야기 또한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계속해서 자리를 잡는가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고점부에서의 박스를 잘 만들고 있었어서 지금 웬만하면 조용히 쉬고 있는 게 방산이었어요. 네. 새로운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AI 방산 협력 논의가요? 저는 이제 대부분 노출이 됐다는 관점에서 이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세일즈를 하면 뭐 조금 더 잘 팔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금까지 안 팔렸던 무기를 이제 팔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잘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더 팔아볼까?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기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팔린다? 이건 어렵거든요. 그 무기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결정하고 국가에서 구매하는 단위가 엄청나게 큰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세일즈로 크게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사사의 수주 잔고가 110조 원, 이제 엄청나죠. 현대로템의 K2전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방산주 중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도 주가를 보시면 예. 다소 답답하죠. 그래서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방산도 살짝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방산주의 실적이 아니라 센티멘탈입니다. 어쨌든 방산주를 지금까지 끌어올렸을 때는 글로벌적인 전쟁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같이 받아서 더 크게 밀어올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을 보시면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휴전을 원하는 듯한 그런 액션들도 나오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더 이상 이렇게 버티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러시아는 세계적인 이제 방산 강국이지만 실제로 까고 보니까 재래식 무기가 많고 실제로 그 작동이 안 되는 무기들도 많고 그래서 북한에도 손을 내밀었고 유럽의 제재도 너무 무서우면서도 중국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을 안 도와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까지 끌고 가기가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또 다시 한번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그 정전협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게 발효가 되고 국지전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여전히 폭탄은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이전보다 강도는 훨씬 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글로벌적인 무력 충돌 우려감을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 만남도 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있다라는 말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만남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온다면 방산주의 센티멘트
센티멘털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때문에 수주가 줄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다만 센티멘털이 무너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점을 추가적으로 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방산주를 보유하고 계시면 뭐 실적 전망은 좋으니까 일단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신규적으로 매수할 매력까지는 살짝 부족한 게 현재 방산주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 하나만 더요. 여기에 우주 껴서 보면 네. 오늘 뭐 블루 오리진 민간 우주 경쟁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하면서 우주 쪽도 뉴스가 있긴 한데 아직 네네. 여기까지 시선이 뻗어지기란 조금 어려울까요? 그래서 4사 중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주 테마가 이제 방산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테마가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나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테마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전쟁도 미국과 중국에서 상당히 패권 다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꾸준히 올라가고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은 산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 4사 중에 탑픽을 뽑는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확실하게 좀 뽑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플러스 알파 모멘텀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다중 모멘텀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압축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서요. 소비주가 어제부터 자리를 잡고 계속 갑니다. 궁금해요. 근데 우리 이진 대표님께서 뷰티, 의류, 호텔, 카지노 모두 긍정을 주셨는데 사실 가장 그간 화려했었던 쪽은 뷰티이기도 했었고 호텔 쪽도 최근 들어서 들어옴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자 여기서 다 긍정이라면 저희는 역시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까 싶습니다. 오히려 많이 떨어진 APR이라든지 뭐 파마리서치 이런 쪽이 더 예쁜지 아니면 의류나 호텔 쪽이 더 예쁜지 궁금해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섹터 그쵸.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밀린 종목들 좀 보자라는 의미고요. 일단 긍정의 의미를 드리긴 했지만 여기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업을 보자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에 묻혀서 좀 많이 흔들렸던 종목들 위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일단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오늘 또 실리콘트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 쪽에서 이제 성과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골자의 내용인데 오늘 실리콘트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던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시세가 그렇게 훼손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는 우상향 기조를 그려갈 수 있는 자리를 잡고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번 실적이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금 섹터 전반의 분위기 때문에 약간 흐름이 둔화된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조용조용히 올라오는 게 바로 의류 쪽 섹터인데 맞아요. 이번에 FNF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오랜만에 3분기 또 호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국내 소매 판매도 약간은 좀 위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2026년도에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 나올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4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쳤고 최근 좀 데이터를 보면 중국 쪽 소매 판매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 집중한 의류주보다는 해외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뭐 감성 코퍼레이션, FNF 이런 종목군들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판단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쪽 기업들은 또 생각보다 주주 환원이 굉장히 높아요. 환원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와 좀 맞닿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관세 관련돼서도 OEM, ODM 업체들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의류 쪽도 좀 괜찮게 보고요. 카지노도 파라다이스와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실적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실적 잘 나온 롯데관광개발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산업 자체를 이제 외면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종목을 선별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투자의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APR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오는 수급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성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오현진 팀장님, 이마트 말씀 주시고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유통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어쨌든 싸다라는 매력이 큽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졌고요. 매출이
수율이 좋아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관리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건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면서 의류주도 그래서 또 올라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유통주 중에서 이마트, 롯데쇼핑 두 종목이 제일 쌉니다. PBR적으로 0.2배 왔다 갔다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연말엔 소비 시즌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없으신 분들은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둘 중에 하나 정도 담아두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탑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진 대표님께서 이쪽으로 갖고 와 주셨네요. 나이백입니다. 네, 일단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 좀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누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반기 때 기술 이전을 한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한 이제 계약금이 들어왔고 앞으로 마일스톤도 지속적으로 찍힐 예정이고요. 이 앞서서 말씀드린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 리제노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항상 문제화됐던 그런 근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을 좀 많이 줄여주는 효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학회에서도 결과에 대한 입증을 한 그런 플랫폼 신약 물질인데 이와 관련돼서 기술 이전도 이뤄내긴 했지만 지금 되게 신기하고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 기술 이전한 기업과 좀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이백이 자체적으로 혼자서 독자 개발을 하는 부분이 비만 치료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다른 기업에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이백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48,000원까지 갔었는데 목표가 4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챙겨와 주셨네요. 나이백 받고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의 종목은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제약바이오보다는 이제 화장품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 그쵸. 이제 두 가지 섹터를 모두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향 화장품과 필러 시장에 이제 진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동사가 자체 브랜드 화장품도 이제 중국에 올해 런칭할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초에 중국 전 지역에서 필러 유통 절차까지도 마칠 것 같고 그 차세대 셀 부스터가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에 그 한참 인기 있는 게 스킨 부스터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존의 스킨 부스터 대비해서 지속 시간을 1.5에서 2배 정도 늘린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에 대한 열풍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조금 더 이제 지속 시간을 늘린 상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바이오 플러스가 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좋습니다.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437억 원, 올해 연매출 1천억 돌파 가능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대폭 개선될 것 같으니까 주가는 결국 실적을 어쨌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빠졌고요. 6,200원 구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7,100원, 손절가 5,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 민감도가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와 같은 종목군도 꼭 관심 종목으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백 바이오 플러스 살펴봤고요. 사실 공포 탐욕 지수가 2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시장도 많이 거친 흐름이 나타나죠. 특히나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매도를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팔아내고 있네요. 조 단위가 넘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